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유청 단백질과 카제인 단백질은 완전 다른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둘 다 우유에서 나오는 거죠. 유청 단백질이 등장하기 전에 카제인 단백질만 있었어요. 원래 우유를 이루는 단백질 중에 카제인이 80%, 유청이 20% 정도를 이룹니다. 카제인이 훨씬 흔하니까, 그리고 분리하기도 쉬웠고 또 비용도 저렴했기 때문에 카제인 단백질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유청 단백질이 등장을 한 건데, 이 카제인 단백질은 유청 단백질보다 흡수력이 떨어지고 연구도 별로 안 돼 있어서 관심 밖으로 이제 밀려난 거죠. 하지만 원가가 싸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는 존재합니다. 이 카제인 단백질을 흡수가 잘 되게 만들려면 가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가수분해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열을 가하지 않고 산을 이용하지 않고 산성, 애시드, 이 단백질 가수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비용이 올라가니까 굳이 카제인 단백질을 가지고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비타민 B12 성분 중에 사이아노코발라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메틸코발라민을 원료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아노코발라민도 같은 비타민 B12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근데 이 카제인 단백질도 어차피 필수 아미노산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똑같이 우유에서 분리되니까 그냥 나도 같은 단백질이야 라고 하면서 단백질로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카제인 단백질이 좀 느리게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잘 때 근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자기 전에 먹기 적당한 단백질로 마케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유청 단백질 이런 단백질 제품들을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하지만 이 24시간 단식을 해도 근손실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천천히 소화되는 단백질을 먹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액 주사를 자는 동안에 계속 맞는 그런 것도 아니고, 차라리 속을 비우고 자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많이 보충해 줘야 되는 애나볼릭, 근육을 막 키우고 있는 바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은 종류가 뭐가 됐든 먹는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이 아무 때나 드셔도 됩니다. 거의 10년 전의 얘기예요. 단백질을 운동 끝나고 먹냐, 운동 전에 먹냐, 밤에 먹냐, 이런. 그러니까 UFC가 등장하기 전에 처음 등장했을 때 태권도가 세냐, 유도가 세냐, 레슬링이 세냐 이러고 싸웠던 그런 시절, 그런 옛날 얘기인 거죠. 근데 참고하셔야 될 거는 유제품 알러지가 있잖아요. 그 알러지 원인이 카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카제인 단백질이 잘 맞는 분들, 알러지가 없는 분들은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지만 유제품 알러지가 있는 분들께서는 주의하시는 게 좋죠. 이 카제인 단백질이 됐든 유청 단백질이 됐든 중요한 건요, 원료랑 제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원료가 유기농, 목초사육, 젖소에서 짠 우유, 그런 원료를 쓰는 게 좋죠. 그리고 다른 첨가물들이 안 들어가고 제조 과정이 간략해서 글루텐도 없고 너무 많은 설탕도 없고 설탕 아예 없는 게 낫죠. 요즘 몽크프루시나 아니면은 스테비아로도 단맛을 필요하면 내니까. 그리고 non-GMO 원료를 일부러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화학식품 첨가물, 인공감미료 이런 거 안 쓰는 게 좋다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유청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종합 비타민이랑 프로바이오틱스, 소화 효소 이 정도는 추가되어 있는 게 좋아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런 거만 먹이고 싶거든요. 이 단백질을 먹는 이유는요, 근육 증가랑 근손실을 예방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바디빌더만의 점유물은 아니에요. 유청 단백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요, 성장기 청소년, 갱년기 여성, 노인입니다. 이건 카제인 말고 유청 단백질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기 청소년, 갱년기 여성, 노인. 이 리스트에 암 환자도 포함하고 싶은데 암 환자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렇게 공지를 드려야 되는 거죠. 갱년기에 살찌고 영양결핍 생기고 호르몬 증상 심하신 분들, 아침이나 점심 한 끼 식사를 대신해서 이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괜찮아요. 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과 효소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것들로 살도 빠지고 몸의 컨디션도 회복됩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분도 개선이 돼요. 이왕이면 아침도 거르고, 간헐적 단식이죠. 그리고 점심을 유청 단백질로 종교적으로 매일매일 먹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과 식사도 할 수 있지만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유청 단백질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생식 먹듯이 밥 대신 생식이잖아요. 밥 먹고 나서 생식이 아니라.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유청 단백질이라면 짜장면이나 햄버거로 한 끼 때우는 것보다는 영양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죠.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유청 단백질이 이 글루타치온 항산화제를 우리 몸이 직접 만들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글루타치온 항산화제는 사람이 직접 간에서 만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항산화제죠. 우리가 식물에서 먹는 것보다 더 이거를 만들 때 유청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때문인데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끌어올리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비만이나 살찐 분들, 당뇨 있는 분들, 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치매, 파킨슨, 만성 피로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돼 있어요. 우리가 원래 미토콘드리아를 세포의 에너지 배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배터리가 아니라 발전소, 세포 에너지 발전소. 이게 미토콘드리아. 이 모든 세포에 존재해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하지만 근육 세포에 유난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근육량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근육이 막 빠지잖아요, 남자분들. 허벅지 빠지고. 근데 이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게 뭐겠어요? 근력 운동이랑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어주는 거죠.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안 먹어도 안 되고 단백질을 먹긴 먹는데 운동을 안 해도 안 되고 둘 다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노화 방지 차원에서도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게 젊게 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